웅장한 위에서- 나팔 소리와 함께 한 사람이 단상에 올라갔다. 그 사람은 왕의 앞에 천천히 무릎을 꿇었다. 자네의 모험을 온 국민이 기억할 걸세. 모두 보아라. 이 자가 이 나라의 영웅이다. 왕의 외침과 함께 관중들의 환호가 터져나왔다. 당신은 그날부터 아버지의 밭을 이어나가는 게 아니라 명예로운 모험가가 되겠다는 꿈을 꾸었다. 몇 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그 기억은 여전히 당신에게 남아 모험을 떠나도록 만들었다. 해서 이제 골드 10골드랑 메이스, 스프린트 매라고 라운드 실드를 이렇게 얻었습니다. 위에 있는 거는 HP고요. 밑에 있는 거는 이제 정신입니다. 요거 둘 중 하나가 0이 되면 죽는 거야 그냥. 아 멘탈이구나 그냥. 어. 멘탈로 가야 되구나. 당신은 갈림길에 도착했다. 갈림길 중간에 세워져 있는 표지판의 내용에 의하면 왼쪽 길은 가까운 마을까지 빨리 갈 수 있지만 험한 길이었고 오른쪽 길은 왼쪽 길보다는 느리지만 걷기 편한 길이었다. 이럴 거면 왼쪽? 모험의 세계는 험하게 가야죠. 그럼요. 왼쪽 길 가죠. 네, 왼쪽 길로. 40%면 뭐 괜찮아. 오 괜찮다. 당신은 빠르지만 험한 길로 가기로 했다. 길을 걸어가는 동안 가시덤불에 찔리거나 절벽에서 떨어질 뻔한 상황 등 위험한 일들이 있었지만 당신은 무사히 마을에 도착할 수 있었다. 황량한 바위 사막은 햇살을 피할 그늘조차 보이지 않았다. 그곳을 지나가는 당신의 걸음은 뜨거운 열기에 점점 느려지고 있었다. 슬슬 쉬어가야겠다 싶은 찰나에 당신의 시야에 커다란 동굴이 들어왔다. 동굴에서 쉬어가죠? 당신은 동굴의 안으로 들어가 잠시 몸을 누일 만한 장소를 찾아다녔다. 그 내부는 바깥보다 확실히 서늘해서 뜨거운 열기에 지쳤던 몸을 식혀주었다. 그렇게 안을 살피던 당신은 이상한 점을 눈치채고 걸음을 멈췄다. 동굴 한가운데에 겁을 지른 표정의 사람의 석상이 있었던 것이다. 그 석상의 주변에는 작은 동물의 석상들이 널려 있었으며 어떤 것은 산산이 부서져 있었고 어떤 것은 물어 뜯겨 있기도 했다. 만져봐. 만져볼까요? 다 만지고 살아야죠. 만져봅시다. 네. 만져. 당신은 석상에 눈을 떼지 못하고 손을 대고 말았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석상의 뒤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더니 바위 사이에 몸을 숨기고 있던 바실리스크가 모습을 드러냈다. 다리가 8개 달린 도마뱀 같은 외형, 그리고 거대한 크기를 지닌 바실리스크는 당신을 응시하며 천천히 다가왔다. 당신은 그 음침한 시선에 점점 굳어져가는 것을 느꼈으나 싸우지 않고 위기를 벗어나는 것은 어려워 보였다. 당신은 힘찬 환성을 지르며 바실리스크를 향해 달려들었다. 아 망했네. 가보겠습니다. 헬인 것 같은데. 미리 애도를 불가능한 거야, 뭐야 이게. 네? 승리 확률 불가능. 자, 주사위 굴려. TV. 도망가. 이게 뭐야? 어? 어? 아닌가? 패배. 모험에 죽은 거야? 실패하셨습니다. 당신은 뭐야, 이대로 패배했습니다. 끝난 아니? 거야 이대로? 피랑 이게 정신이 하나씩 깎였어. 당신은 싸움을 지속할수록 승산이 희박해진다는 것을 느꼈다. 바실리스크의 가죽은 질겼고 당신의 몸은 더욱더 굳어져 가고 있었다. 하는 수 없이 당신은 바실리스크에게서 등을 돌려 동굴에서 도망쳤다. 다행히 바실리스크는 걸음이 느린 것인지 쫓아오지 않았고 그 음침한 시선에서 벗어나자 굳어져 가던 몸도 원래대로 돌아왔다. 숨을 고른 당신은 고원을 지나는 발걸음을 계속 재촉했다. 당신은 데리스반 도시의 변두리를 지나다 공고 게시판을 살폈다. 각종 자질구레한 의뢰들이 붙어있는 게시판에서 당신은 흥미로운 의뢰를 하나 발견했다. 매일 밤 정원에서 일어나는 지긋지긋한 전쟁을 해결해 주시오. 그리하면 우리 집에서 대대로 내려오는 갑오라도 내어드리겠소. 자, 돈 가자. 받으러 갑시다. 당신은 게시판에 있는 의뢰서를 뜯어 폼속에 넣었다.
그리고 의뢰인을 찾아 떠났다. 당신은 숲속을 지나다가 풀색과 비슷한 삐죽빼죽한 초록색 머리의 드워프를 발견했다. 그는 안경을 코에 걸친 채로 식물을 그리는 것에 몰두하고 있었다. 호기심에 그에게 다가가는 중에 당신은 회색 늑대가 눈을 반짝이며 그 드워프에게 다가가는 것을 보았다. 그는 식물에 정신을 집중했는지 전혀 낌새를 눈치채지 못한 것 같다. 이렇게 해야죠. 이왕 이렇게 된 거. 공격! 때려. 공격! 공격. 당신은 무방비해 보이는 초록머리를 돕기 위해 늑대에게 달려들었다. 이거 오타 나왔네. 당신은 회색 늑대를 처치했다. 어이! 뭐시야! 초록머리 드워프가 깜짝 놀라며 당신에게 감사 인사를 건네왔다. 아이고 이거 반갑구만. 초록머리 드워프는 안경을 만지작거리며 말했다. 뭐 약초를 보러 다니면 이런 상황은 종종 있을 수 있지. 그는 태연하게 자신이 발견한 식물에 대해 말하기 시작했다. 당신은 그가 발견한 약초에 관심이 없었으나 그는 매우 이야기하기를 좋아했고 도무지 끝이 날 기미가 없었다. 계속해서 자기 이야기를 하던 초록머리는 뒤늦게 머시룸 베놈을 줄여서 머베라고 부르며 자신을 소개했다. 벌써 시간이! 그럼 이만! 그는 느닷없이 갈 시간이 되었다며 인사를 하고는 자리를 떠났다. 당신은 거대한 바위가 양쪽으로 갈라진 가파른 협곡을 지나고 있었다. 한참을 길을 따라가던 당신은 길목을 막아선 몽키 고블린 무리와 맞닥뜨렸다. 좁은 협곡 사이를 막아선 그들은 괴성을 지르며 당신에게 조금씩 다가왔다. 싸우자! 아야. 당신은 길을 막고 있는 몽키 고블린들을 향해 공격해 나갔다. 오, 확률 높은데요? 높은데요? 그러네. 예. 이것이 게임의 힘. 근데 졌어. 당신은 몽키 고블린들의 공격에 상처를 입고 가까스로 도망쳤다. 아니 어떻게 된 확률 거죠? 높으라뇨. 어떻게 된 거죠? 확률 아까 그런 4%도 이길 수 있었다고. 어이가 없네. 아 이게 핸드폰 게임의 악몽인가? 아씨. 당신은 축제가 시작되고 있는 어느 도시에 도착했다. 상인들은 신명나게 혀를 움직이며 물건들을 팔고 있었고 젊은이들은 함께 모여 춤을 추고 있었다. 축제를 둘러보니 여러 가지 대회가 열리고 있는 듯했다. 참가비는 모두 10골드 정도인 듯하다. 그러면 레슬링 대회에 나가보죠. 당신은 레슬링 대회에 나가기로 했다. 거구의 사내들과 힘과 기술의 대결을 펼쳤고 결승전의 상대는 전년도의 챔피언이라고 했다. 몸을 잡았을 때부터 느껴지는 강력한 힘에 당신은 상대가 만만치 않았음을 느꼈지만 순순히 질 순 없었다. 야! 힘과 기술의 대결에 오가며 상대방을 쓰러뜨리기 위해 승부수를 던졌고 우악스럽게 힘으로 밀어붙이는 상대방의 힘을 이용해 반격하며 당신의 승리를 따냈다. 올해의 우승자는 티라미수요! 사람들의 환호성과 함께 상금을 쟁취한 당신은 미소를 지었다. 당신은 게리스만의 공고 게시판에서 얻은 의뢰서를 보며 의뢰인 마르틴. 마르텐? 예. 마르텐을 찾아갔다. 그의 집은 매우 호화롭고 넓어서 대문에서 정문을 지나 집까지 가는데 20분이나 걸릴 정도였다. 당신은 잔디와 화단, 대리석 분수가 있는 연못을 지나 남색 지붕과 베이지색 벽돌로 지어진 저택에 도달했다. 의뢰인 마르텐은 나이가 지긋한 노인으로 은퇴 후 이 대저택을 사들였다고 했다. 하지만 그게 잘못된 선택이었네. 말로 하면 입이 아프니 직접 보여줌세. 그는 생각만으로도 피곤한지 안 그래도 어두운 안색이 더욱 짙어졌다. 해가 산을 넘어가고 의뢰인이 다시 당신을 불렀다. 이제 곧 시작될 걸세. 그의 말대로 해가 떨어지자마자 정원에서 전쟁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그 전쟁은 정원 곳곳에서 망령들이 나타나 서로 싸우는 것이었다. 노인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저것들을 없애달라고 말했다. 집에 대한 정보를 묻는다. 네, 그렇죠. 당신은 이 집에 대한 정보를 물어봤다. 노인은 한숨을 쭉 내쉬며 입을 열었다. 내 하인들에게 시켜 이 집에 대한 정보를 캐내었네. 진지게 했어야 했는데 내가 어리석었어. 알고 보니
여기가 예전에 다른 나라와 작은 전투가 벌어졌던 장소였다고 하더군. 그때 죽었던 군인들이 유령이 되어 나타나는 게야. 나는 이 계약을 취소하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네. 그렇게 하면 돈 한 푼 돌려받지 못하고 집에서 나가야 했거든. 소송을 걸까도 싶었네만 재판 결과가 나오는 것보다 내가 저것들 때문에 주는 게 더 빠를 게야. 정원을 살펴볼까요 이번엔? 정원을 살펴본다. 당신은 발코니에 서서 정원을 내려다봤다. 망령들은 땅에서 연기처럼 솟아나 서로에게 달려들었다. 망령은 두 편으로 나뉘어서 싸우고 있었는데 지휘관이 있는 쪽에 망령의 수가 확연히 적었다. 지휘관과 그 부하들은 마치 무엇인가를 지키는 것처럼 보였다. 그리고 그 지휘관에게서 다른 망령들과는 차원이 다른 강한 원념이 느껴진다. 왕년의 사연을 들어보자. 갑자기 엑소시스트 되는 건가요? 당신은 강한 사념이 느껴지는 지휘관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다. 그는 당신을 보며 놀란 듯 말했다. 뭐야, 너 왜 여기서 기웃거리고 있는 겐가? 위험하니 얼른 도망치도록. 이것은 우리가 막을 터이니. 당신은 그가 어떤 사연을 갖고 있는지 물어봤다. 그는 몹시 바쁘게 지시를 내리면서도 당신의 물음에 답했다. 우리는 그레이트 힐에서 폴 이스트 강으로 보급품을 옮기고 있었다가 기습을 당했다네. 바쁘니 말 걸지 말고 얼른 도망치게. 내가 도와주겠다. 아니 뭘? 엄청 기네. 당신은 지휘관에게 도와주겠다고 말했다. 그의 안광. 안광이 가늘게 살짝 가늘어졌다. 자, 그럼 가세. 저쪽에 부대를 지원해주게. 당신은 그의 말을 듣고 다른 망령에게 달려들었다. 가자. 가자! 새로운 팔로워가 감지되었습니다. 그래도 돈은 얻었어. 돈과 경험치는 돈은 얻었어. 얻었어. 당신은 좋네요. 망령을 상대하기엔 역부족이었고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눈을 뜨니 의뢰인의 집이었다. 너희는 당신에게 약간의 돈을 건넸다. 수고했네. 힘 써준 것은 고맙지만 다른 사람을 찾아봐야겠네. 당신은 의뢰를 해결하지 못했다. 왜 이렇게 무능해요? 쟤들 알아. 너무 하늘 기쁘지 맙시다. 하늘 죽죽마다 지금 이긴 게 레슬링밖에 없는데요? 숲속에서 정적을 깨는 알 수 없는 동물의 울부짖음이 들렸다. 당신은 소리가 난 곳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먼 발치에서 살펴보니 회색 늑대들이 개걸스럽게 고기를 뜯어먹고 있었다. 그들은 눈앞의 먹이에 집중하고 있느라 당신에게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있다. 아, 잘 생각해야 돼요. 여기서 만약에 실패를 하면은 회색 늑대한테 뜯어 먹히는 겁니다. 냠냠. 우리 뒤지는 거야 그냥. 근데 우와. 성공 확률이 60%잖아, 그치? 60%지. 근데 60% 아까 70%로 실패를 했단 말이야. 지금 우리는 한 번밖에 기회가 없기 때문에. 네, 지나가요. 당신은 그들을 내버려두고 발걸음을 재촉했다. 길을 걸어가던 중 커다란 배낭을 메고 걸어가는 보부상을 만났다. 상인은 땀을 닦으며 당신에게 말을 걸었다. 아이고 모험가님, 지금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유용한 물건들을 팔고 있답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아니면 모험가님이 갖고 있는 물건들을 제게 보여주셔도 됩니다. 상인은 사람 좋은 미소를 지어 보였다. 사람지 온 미소보다 사기꾼 냄새가 나는데요. 저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물건을 보는데 자 유감입니다. 회복템이 없어요. 아니 왜 사기꾼 맞네요. 회복템이 없어요. 아 진짜 사기꾼이었네. 아 필요 없다고요. 돈은 있는 거야? 돈은 있지. 135골이나 있어요. 아, 돈은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러면 뭐해? 살 게 없는데. 일단은 락팩 정도는 사두고. 아 네. 고생했다. 그는 가능합니다. 가능하다고 얘기해줘. 전투력이 좀 잘- 오르긴 했어. 조금 아주 조금 오르긴 했어. 네. 대충 이렇게 사고 네. 오케이. 갑시다. 갑시다. 절망적인데요, 너무. 도와주시오. 와! 불쌍한 눈 먼자네 도와주시오. 눈에 천을 감은 늙은 남성이 길가에 앉아 소리치고 있었다. 그는 고개를 이리저리 돌리다 당신 쪽으로 손짓을 하며 소리쳤다.
거기 누구 있어? 이보시오, 날 좀 도와주시오. 시험해 본다는 뭐죠? 뭘 시험해 보는 거지? 뭘 시험해 본다는 거죠? 이 사람이 진짜 거지인지 사기꾼인지 시험해 보는 거지. 시험을 해보죠.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 없어요. 세상에. 기분 하는 거 아니야? 당신은 불쌍한 거지에게 약간의 돈을 더 건네주었다. 눈먼 거지는 굽신거리며 당신에게 감사 인사를 건넸다. 그 이후에 당신은 몸을 숨기고 그를 지켜봤다. 얼마 뒤 그는 두리번거리며 아무도 없는지 확인했다. 그리고 눈을 가리던 붕대를 벗고 멀쩡히 걸어가기 시작했다. 당신은 그를 붙잡았다. 그는 화들짝 놀라 벌벌 떨었다. 아니 그게 말이오? 그는 손을 떨면서 돈을 돌려주고 도망쳐버렸다. 내 이럴 줄 알았다니까. 어? 그치. 봤어? 사기꾼이었어? 봤다니까. 몰아치는 눈보라를 헤치며 앞으로 걸어가던 중 성냥을 팔고 있는 소녀를 만났다. 그녀는 당신에게 전혀 경계심을 보이지 않고 다가와서 말을 걸었다. 저기 성냥 하나만 사주시면 안 될까요? 당신은 그 소녀에게서 왠지 모를 스산함을 느껴졌다. 사람을 느꼈다는 것은 성냥을 거절한다. 사면 뭔가 있다는 거죠, 그죠? 성냥 바구니를 쳐낼까 아니면 어떻게 할까? 천에 천에? 저가 천에? 무기를 숨기고 있는 거야 이거. 천에? 네, 쳐내요. 던져. 당신은 거칠게 성냥 바구니를 후려쳤다. 소녀는 성냥 바구니를 떨어뜨렸고 성냥들이 마구잡이로 바닥에 뿌려졌다. 아, 어째서? 소녀는 눈에서 피를 흘리며 당신을 쳐다봤다. 어느새 소녀의 피부는 시퍼렇게 변했고 눈은 붉은 핏빛으로 물들었다. 당신은 그녀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몹시 불길하고 강렬한 냉기를 느꼈다. 아 누구야? 잘못된 것 같은데. 뭐야? 아 디루각이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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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루각이 없나요? 잘못된 누구야? 뭔가 이거 죽는 잘못됐는데. 거 아니야? 디루각이 없어요? 이거? 없어. 없어. 나와. 야 싸워. 싸워. 어차피 싸우는 것밖에 어떡해. 선택지 없어. 가자. 티라미수. 당신은 아. 원령에게 목숨을 잃었다. 도르마무! 해가 떠오르고 나서야 당신은 원령에게서 벗어날 수 있었다. 온 몸이 피와 땀으로 흥건하게 젖었고 피로감이 파도치듯 몰려왔다. 당신은 박살난 수레와 박살난 몇 마리의 말 그리고 갑옷을 입은 시체들을 목격했다. 주변을 경계하며 살펴본 현장에는 괴물과 사람들의 발자국이 어지럽게 부러져 있었다. 그리고 그 사이로 누군가 도망친 흔적이 있다. 이거 괜히 갔다가 괴물 만나는 거 아니야? 괴물의 흔적을 쫓지 않고 사람의 발자국을 쫓아볼까? 바닥은 질척한 흙으로 되어 있어 흔적을 추적하는 일은 그리 어렵지 않았다. 당신은 얼마 지나지 않아 도망자를 발견했다. 그녀는 손에 채워진 수갑을 끊어내려 바위에 내려치다 인기차게 화들짝 놀라며 당신을 쳐다본다.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죠. 그녀는 바위에 엉덩이를 살짝 걸치고 앉아 자신의 사연을 털어놓았다. 그녀는 국경지대 근처에 살던 사냥꾼으로 국경 경비대와 사냥터에 대한 문제로 잦은 충돌을 겪고 있었다고 했다. 어느 날 그녀는 경비대와 크게 싸우다 현장에서 체포되었다. 그 와중에 와이번이 그들을 습격하는 바람에 탈출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 자식들은 죽어도 싸지. 누구 맘대로 사냥을 하라 말아야. 그래서 풀어줘 체포해. 여자는 풀어줍니다. 풀어줘. 여자 너무 좋아. 동료가 되지 않을까요? 역해 너무 좋아. 당신은 아, 그녀를 정말? 놓아 수갑을 풀어주었다. 그녀는 도와준 것에 대한 보답을 하고 싶다며 앞장서서 걸었다. 얼마간 가파른 경사의 산을 걸어가다 보니 작은 오두막이 나타났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오두막이었던 자네가 나타났다. 마치 기다렸단 듯 와이번이 자네 더미에서 날아올랐다. 사냥꾼은 황당한 표정을 지었다. 젠장 내지. 와이번이 괴성을 지르며 달려든다. 뭐야 결국에는 전투하는 거 같는데. 사람 싸움. 가죠. 이겼어! 네? 오. 역시 확률 게임. 와우. 오. 확률 아닌가? 당신이 마지막으로 본 것은 달려드는 와이번의 머리통이었다. 기절했네. 세상에. 다시 눈을 떴을 땐 허름한 천막 아니었다.
복부의 격통을 느끼며 일어나 천막을 나오니 사냥꾼이 당신에게 말을 건넸다. 미안해, 나 때문에. 지금은 집도 박살나고 와이번도 도망가서 아무것도 없지만 다시 만나자. 그럼 그때 제대로 부답할게. 마젯은 당신을 남겨두고 떠나갔다. 당신은 몇 아름이나 되는 거대한 나무 위에 만들어진 새집 둥지를 발견했다. 둥지의 크기로 봤을 때 어마어마하게 거대한 새의 것으로 보였다. 무시해. 이거는 올라가면 무조건 전투일 것 같아요. 맞아. 하고 싶은데 전투의 본능이 한 올라가면 번은 기회가 있으니까 한 번은 볼까? 한 번은 올라가 보자. 네, 기회 아까 있잖아요. 뽑아줬으니까 오늘은 모르지. 그렇지. 성공! 당신은 조심스레 나무를 타고 올라갔는데 그곳에서 발견한 것은 생물의 알이라고 생각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한 알이었다. 알을 이리저리 살펴봤으나 무엇의 알인지는 알 수 없었다. 지나치자. 이거랑 훔치면 무조건 전투다. 이거는 지나쳐야 돼요. 맞아요. 왜냐면 이 어떤 괴물의 아무튼 아기잖아, 아기. 맞아. 그 분명히 아이는 쫓아온다, 이거. 우리는 건드는 거 아니에요. 이거를 팔면 돈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안 해봤어? 아니야. 그거는 너무 인성이 나쁜 생각이잖아요. 지금 개껌님 타이밍이기 때문에 개껌님의 의견 존중하겠습니다. 가자 훔치자. 훔칩니다. 나 모르겠다. 개껌님 훔칩니다. 훔칠 수 없지. 나 모른다. 자 마지막으로 컨펌입니다. 개껌님 훔칩니까? 훔쳐야죠 당연히. 뭐 있습니까? 사람이 말이야 도덕적으로 살아야지. 그리핀의 알이야. 전투 시작. 당신은 거대한 알을 훔치기로 했다. 한 훔쳐도 허기를 채울 수 있었고 2개를 훔치면 좋은 비상금이 될 것이었다. 조심스레 그것들을 챙겨 나무 아래로 내려가려는 순간 그리핀의 날카로운 포효가 들려왔다. 당신은 어미가 돌아온 것을 눈치채고 무기를 뽑아들었다. 어쩔 거예요. 확률이 전보다 낮잖아. 1.5가 뭐예요? 1.5가. 예 화이팅. 자 1.5면 메이플에서도 높은 확률이. 당신은 그리핀을 쓰러뜨리기 위해 애를 썼으나 결국 알도 챙기지도 못하고 상처만 입은 채 도망쳐야만 했다. 상처뿐인 인생. 아쉽다. 당신은 아이들에게 타인의 골렘을 보여주고 있는 드워프를 만났다. 그는 나무, 구리, 강철 등 여러 가지 재료로 만든 타인의 골렘을 갖고 있었는데 그가 손에 대지 않아도 저절로 움직이고 있다. 게다가 그것들보다 특이한 것은 드워프의 오른쪽 눈이었다. 그 눈은 여러 금속들로 이루어진 복잡한 태엽과 기계 장치가 움직이고 있었다. 그는 기계 눈으로 당신을 바라보며 말했다. 어서 시계 단회로 구경할 텐가. 인형을 본다? 돈 뜯겼어. 오, 정신력 회복했어. 그럼 우리 2번의 기회는 있는 거예요. 당신은 기계 눈의 드워프가 보여주는 인형극을 관람했다. 아이들의 눈에 맞춰진 내용은 당신이 보기에는 조금 유치하긴 했지만 나름 재미있었다. 당신은 적당한 관람료를 지불하고 걸음을 옮겼다. 당신은 햇빛을 가릴 정도로 우거진 나무 사이의 숲속을 지나가고 있었다. 최근 이 숲에서 대로예요. 데로가 네. 날뛰어 걱정이라는 인근 마을 상인의 이야기를 떠올리며 당신은 조심스럽게 길을 헤쳐나갔다. 숲의 중간쯤을 지났다는 생각이 들 때였다. 숲의 사이에서 데로가 뛰어나오며 당신을 향해 달려들었다. 당신은 반사적으로 몸을 돌려 공격을 피했다. 공격이 빗나갔음에도 데로는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닌 듯 능숙하게 다음 공격을 해왔다. 이건 아직 기회가 2번이나 있으니까 한 번은 싸워보죠. 도망칠 확률이 34.8%. 이럴 거면 네, 싸워야지. 그럴 거면 싸워야죠. 당신은 재빠르게 무게를 꺼내 데로의 공격을 받아쳤다. 그러네. 높다. 도망치는 것보다 승리할 확률이 더 높네요. 쳤네. 결과 바로 볼게요. 네. 네. 졌다. 오 마이 갓. 당신은 데로에게 상처를 입은 채 도망쳤다. 데로도 상당한 상처를 입었는지 당신을 쫓아오지는 못했다. 아니 확률이 많긴 진짜. 누가 싸우자고 했어?
범인 누구야? 당신은 자갈로 이루어진 해안에서 눈살을 찌푸린 채 고민하고 있는 한 남성을 발견했다. 그는 여기저기 검댕이 묻은 앞치마와 장갑을 끼고 있었다. 발소리를 들었는지 그는 당신을 발견하고 조심스럽게 다가와 질문을 던졌다. 여기 모험가님, 혹시 부탁을 하나 드려도 될까요? 말해봐라. 아, 당신은 고개를 끄덕였고 그는 신이 난 듯 재빠르게 말을 이었다. 저는 수습 대장장인데 무기를 만들 새로운 재료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바다 고양이의 비늘이 꽤 튼튼하고 탄력이 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이렇게 낚싯대를 들고 무작정 바다로 나왔습니다. 그는 허름한 낚싯대 하나를 건네며 당신에게 도와달라고 했다. 미자와 본전인데 도와주죠? 별로 어려운 것도 아닌데. 당신은 그가 바다 고양이를 낚을 수 있게 도와주기로 했다. 미끼로 쓸만한 게 없었기 때문에 그는 적당히 살이 오른 지렁이를 주워와서 바늘에 끼웠다. 한참의 시간이 흐르고 지루함이 눈꺼풀에 내려앉을 무렵 낚싯대의 끝이 흔들렸다. 히트! 당긴다. 히트! 히트! 낚싯대를 건져 올렸으나 올라오는 것은 빈 바늘뿐이었다. 그는 실망스러운 표정으로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에휴, 결론은 못 낳는 모양입니다. 어쩔 수 없네요. 시간을 빼앗아서 죄송합니다. 그는 주섬주섬 그의 낚싯대를 챙기고 마을로 돌아갔다. 뭐 하는 얘죠? 얘는 뭐 이렇게 제대로 하는 게 없어 왜? 뭐 하는 얘야? 대장장이 수습이래잖아요. 힘이 아, 예. 10인데 힘이 10인데 낚시 하나 못해? 고요한 들판에 어둠이 깔렸다. 그때 누군가 헛기침을 하며 기척을 냈다. 저번에 만났던 사냥꾼 마젯이었다. 저번에 부담으로 내가 괜찮은 정보를 하나 가져왔어. 들어봐. 마젯은 거미 여인에 대한 소문을 당신에게 들려줬다. 그녀의 말에 따르면 거미 여인은 숲을 다니는 남자를 홀려 잡아먹었다고 한다. 어때? 같이 사냥하러 가지 않을래? 가자! 야! 얘 가자. 인생 아. 한판이다. 레고 가자. 거미 여인을 직접 목격했다는 사람이 있어. 안나라는 여자라고 하더라. 당신은 마젯과 함께 거미 여인의 피해자가 있다는 작은 마을 오드톤으로 향했다. 그리고 마을 외곽에 자리 잡은 안나의 집을 발견했다. 당신은 안나의 집 문을 두드렸다. 잠시 기다리자 나무 문이 삐걱대는 소리를 내며 열렸다. 초췌한 모습의 여인이 당신과 마젯을 번갈아 쳐다봤다. 누구세요? 당신은 그녀에게 거미 여인에 대해 물어봤다. 그녀는 흠칫거리며 당신과 마젯을 집으로 들였다. 그리고 흐느끼며 말했다. 벌써 며칠씩이나 조니가 보이지 않아요. 분명 그 거미가 잡아간 거예요. 그녀는 어깨를 들썩거리며 펑펑 울기 시작했다. 야, 어떻게 진정하라고. 인정해요. 아래 거? 네. 당신은 안나를 진정시키려고 했으나 분노를 주체할 수 없었다. 결국 당신은 안나에게 그만 울고 똑바로 말하라고 윽박질렀다. 그녀는 당신의 말에 더 크게 울음을 터뜨렸다. 좀 나가 있어. 마젯은 당신을 밖으로 쫓아냈다. 잠시 기다리자 마젯이 밖으로 나왔다. 그리고 그녀는 안나에게 들은 말을 전해주었다. 안나의 말에 따르면 그녀의 애인 조니는 최근 들어 매일같이 거미숲에 다녔다. 어느 날 안나가 조니를 만나러 숲에 갔었다. 그때 아름다운 여인이 거대한 거미로 변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한다. 당신과 마젯은 거미숲을 찾아보기로 했다. 한참을 걸은 마젯과 당신은 드디어 안나가 말했던 거미숲에 도착했다. 엄청나게 거대한 나무들이 빽빽히 들어서서 낮인데도 밤처럼 어두웠다. 얼마쯤 걸었을까? 갑자기 마젯이 손을 뻗어 갑자기 마젯이 손을 뻗어 당신의 당신의 앞을 막았다. 당신의 앞을 막았다. 그리고 바닥에 화살을 날렸다. 낙엽 더미에 화살이 꽂히자 거대한 거미가 위협적인 소리를 내며 튀어나왔다.
자, 여기서 야, 여기서 마제스 뒤로 숨는다. 뒤로 숨는 너무 야 와. 티라미수 너 인성씨 뒤로 숨어. 마제사. 야, 마제사 뛰어 나한테 맡겨. 아이 개껌님 어떻게 어허 자 위협해보죠 한번. 위협? 위협이요? 당신은 거미를 위협했다. 거대한 거미는 당신의 카리스마에 압도되어 땅굴로 도망쳐버렸다. 마젯은 도망치는 거미를 보며 말했다. 오, 멋있는 구석도 있네. 아까 내 뒤에 숨으려고 했더만. 어색할까? 얼마쯤 걸었을까 당신은 커다란 동굴을 발견했다. 그리고 그 동굴에서 누군가 노래하는 소리가 흘러나. 남자 목소리 같은데 이런 곳에서? 너무 자연스러운 걸? 마젯은 어깨에 마젯은 어깨에 메었던 활을 꺼내 들고 안으로 들어갔다. 당신도 그녀를 따라 동굴의 깊은 곳으로 들어갔다. 동굴 안에서 당신은 노래를 하며 침대에 누워있는 한 남자를 발견했다. 그 남자는 당신을 보고 화들짝 놀랐다. 덱스는 누구요? 납치할까? 사연을 묻는다. 납치할까? 사연을 물어보죠. 일단 대놓고 납치하지 아닌가? 말고 기승전 납치하지 말고 사연을 아니, 물어보죠. 침대에 있는데 납치를 하라고 있는 거. 네, 뭐라고요? 침대에 대해 말해볼게. 사연을 묻죠. 소문에 대해 아니면 아직 아니 사연. 사연을 먼저 물어본 게 낫지 않아? 사연을 묻죠 그러면. 네. 그에게 어떤 사연으로 이곳에 살게 되었는지를 물었다. 처음 이 숲에 들어온 것은 술 마시면 사내들이 하는 그런 한심한 짓들 있지 않소? 그런 것 중에 하나였지. 나는 내 친구들과 내기를 했어. 밤중에 이 숲을 통과할 수 있는지 없는지 말이오. 나는 용감하게 횃불을 들고 이 숲속을 걸었어. 내 친구들은 누구도 그리하지 못했지. 그때 개울가에서 그녀를 만났어. 그는 그녀와 만나 첫눈에 사랑에 빠졌으며 그 이후로 매일같이 숲을 드나들며 그녀를 만났다고 했다. 이야기를 듣던 마젯은 바람핀 거였네 하고 중얼거렸다. 그는 마젯의 혼잣말을 듣지 못했는지 이야기를 계속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자주 만나면서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고 평생을 함께 살기로 했어. 바람둥이가 그냥 버리죠? 소문에 대해 일단 말할까요? 네. 네. 데려가고 싶지 않아요. 네. 갑자기 마음 바뀌었어요. 당신은 안나에게 들은 이야기를 전해주고 그녀가 걱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세상에 여자로 변하는 검이라니 말이 됩니까? 그건 분명 안나가 헛것을 본 겁니다. 어쩌면 질투하는 것일지도. 아무튼 저는 돌아갈 생각이 없어. 그녀에게 저를 더 이상 찾지 말라고 전해주시오. 그래, 죽었다고 전해주시면 좋겠어. 그럼 저를 더는 찾지 않을 테니. 존이 내저으며 말했다. 그냥 여기서 죽이죠. 버려. 네, 그냥 여기서 죽이는 선택지는 없냐? 너의 의견을 존중한다. 마젯에게 마을로 돌아가자고 말했다. 그녀는 군말 없이 당신의 의견에 따랐다. 당신은 안나에게 돌아가 조니를 찾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리고 거미 숲은 매우 위험하니 들어가지 말라고 경고했다. 안나는 당신의 말을 믿지 않는 듯한 눈치였지만 알겠다고 대답했다. 당신은 안나를 두고 돌아섰다. 당신은 활에 잔뜩 짊어매고 가는 허름한 차림의 노인이 마주쳤다. 그의 얼굴은 60대에서 70 사이로 보였으나 그의 몸은 작고 단단한 근육들로 빚어져 있었다. 그는 당신을 발견하고는 버럭 화를 내며 말했다. 뭐야? 활 살 거야 말 거야? 열받네 갑자기. 안 사요, 안 사. 안 사? 안 사. 진짜? 하지 마. 일단 좀 보기 낫지 않아? 물건을 봤나? 일단 한 번은 보죠. 그래요. 오 사자가 죽이다. 봐, 이놈이잖아. 오. 아유, 그럼 그거 사죠. 예. 근데 체력만 올리면 뭐해? 정신력이 있어야지.
얌. 바로 먹을 수 있어요? 얌. 잠깐. 뭐야 왜 선생님. 선생님? 아니야. 잘못 눌렀어. 괜찮아. 네. 당신은 나무가 짙게 우겨진 숲에서 걸음을 옮기던 중 아주 약한 바스락 소리를 들었다. 손에 뻗어 무기를 잡자마자 숲을 헤치고 고블린이 튀어나왔다. 기습을 가까스로 피한 후 당신의 몸을 돌려 도망쳤다. 하지만 금세 따라잡히고 말았다. 이건 그래도 좀 뭐 높은데? 이거를 지겠어? 그렇지. 이거를 질 리가 없지. 그치. 당신은 고블린을 처치했다. 당신은 푸른빛을 흩뿌리는 나비를 만났다. 그것은 마치 따라오는 듯 당신의 주변을 맴돌고 있었다. 가는 게 낫겠죠? 오 뭐야? 뭐야? 완전 좋은 이벤트였네. 이거 무시하고 갔으면 이거 와. 그러니까. 놓치면 큰일 날 뻔했네. 푸른빛의 나비는 당신을 작은 연못으로 안내했다. 당신은 잠시 연못에서 휴식을 취하고 상처를 치료했다. 이렇게 계속 이어가긴 하네요. 뭔가 하루살이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몇 명을 하고 있어. 네. 산길을 지나가던 당신은 길이 막힌 것을 발견하고 멈춰섰다. 한 사태라도 났는지 조각조각 난 바위와 부러진 나무 조각들이 쌓여 길을 막고 있었다. 하는 수 없이 다른 길을 찾아 돌아가려는데 당신의 귓가로 사람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거기 아무도 없나요? 제발 도와주세요! 당신이 흙더미 속을 향해 다가가자 목소리는 더욱 선명해졌다. 뭘 줄 수 있는지 묻는. 나 구해주면 뭐 줄 거야? 나 구해주면 뭐 줄 거냐고! 세상은 냉정한 법이라고. 그러면 그러면 흙더미를 파냅시다. 네 그럽시다. 한 번 더 하면 레저 같아. 당신은 맨손으로 흙더미를 파기 시작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파손은 안 될 장소를 팠는지 흙더미가 무너지며 갇힌 남자의 비명이 들려왔다. 당신은 지면이 진정된 후에 다시 흙더미를 파헤쳤지만 결국 찾아낸 것은 이미 죽어버린 그의 시체뿐이었다. 당신은 그의 시체를 그대로 다시 묻어주고 옷을 떠났다. 오늘 생매장을 시켜버렸네요. 뭐지? 온 사람들. 아니 이 티라미수야 너 뭐하는 애니 지금? 당신은 3명의 불황자들이 모여있는 머드는 모습을 목격했다. 떠드는 모습. 떠드는 모습. 서드는? 당신은 3명의 불황자들이 모여 떠드는 모습을 목격했다. 그들은 검은 슬픔의 묘지라는 곳에 예전에 멸망해버린 왕국의 왕이 묻혀있다며 그곳에 갈 계획을 짜고 있다. 검은 슬픔이 뭐지? 물어보죠. 당신이 되묻자 그들 중 덥수룩한 수염을 지닌 드워프가 대답했다. 그건 말이지. 그 무덤에 검은 동물이 자라나 있는데 멸망한 왕국을 그리워하며 온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일세. 같이 가면 알려나? 해도 되는지 모르겠죠. 혼자는 무능해. 티라미수 네, 좀 그렇죠. 티라미수는 혼자서 무능해. 어쩌다 무등의 한에서 아이콘. 짐꾼이라도 부리자. 당신은 불황자들에게 인사를 건네며 합류가 가능할지 물어봤다. 그들은 당신을 이상한 눈길로 바라보며 답했다. 누군지도 전혀 모르는데 우리가 왜 당신을 데려가야 하지? 열받네. 이렇게 정상적인 반응이긴 해 근데. 맞아. 네가 뭔데? 마음을 물었을 것 같아. 자, 남자는 힘이지 벗어 빨리. 우선 힘이 네. 그래도 왜 뭐라고요? 하늘이 잠깐만. 있으니까. 개껌이 뭐라고요? 자 검열합시다. 검열하고. 남자는 힘이지 벗으라고. 성공했어. 그 와중에 성공했어. 성공이다. 당신은 수염이 덥수룩한 드워프에게 팔씨름을 제안했다. 그러자 그는 너털 웃음을 터뜨리며 당신의 팔을 잡았다. 3, 2, 1. 카운트가 끝나자마자 드워프의 팔은 순식간에 넘어가 버렸다. 드워프는 똥 씹은 듯한 표정이 되었다. 그리고 옆에 있던 동료가 당신에게 인사를 건넸다. 오, 이렇게 힘이 세다면 도움이 되겠군. 나는 에나드라고 하네. 당신 같은 모험가라면 얼마든지 환영이네. 검은 슬픔의 묘지는 정말 위험하다고 하니까. 그럼 그는 옆에 2명에 대한 소개도 해주었다. 덥수룩하게 수염을 기른 드워프 남성은 볼가.
그리고 탄탄하게 단련된 몸을 지닌 인간 남성은 니실이라고 했다. 그들은 탐험을 떠나기 전에 준비할 게 있으니 준비가 끝나고 다시 만나자며 떠나갔다. 잘 가. 가지마. 국민가요야, 국민가요. 당신은 아영을 하며 야영을 하며 아영? 모닥불을 피우다 문득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고급스러운 검은색 드레스에 반짝거리는 보석을 수놓은 듯한 그 광경은 한순간 당신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멍하니 밤하늘을 바라보고 있자 한 구석에 있던 별똥별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별을 발견한 당신은 재빨리 소원을 빌었다. 자, 건강, 돈. 돈! 꿈은 뭐야? 무슨 필요 꿈이야? 없어. 돈이야. 돈이 최고야. 적으로 생각합시다 우리. 돈? 돈? 그래, 네, 건강하면 돈. 체력 채워지나? 아니겠지? 아, 골드? 골드. 10불밖에 안 주네. 근데 찌찌하네. 당신은 앞으로 돈을 많이 벌게 해달라고 빌었다. 돈이야말로 이 세상을 사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란 생각이 들었다. 다음날 눈을 뜬 당신은 길을 걷다 우연히 바닥에 떨어져 있던 돈을 주었다. 돈까지 줘. 돈다발이라도 줬지. 돈이 뭐야 그냥. 날이 저물고 빗방울이 조금씩 흩날리기 시작했다. 당신은 장비를 점검하러 마침 도시에 들렸기에 비를 피해 쉬어갈 만한 곳을 찾았다. 그리고 수는 철갑상어라고 적힌 여관을 발견했다. 수는 맞아요? 그러니까 순은 그러니까 퓨어 실버. 순은 철갑상어. 맞죠? 네. 수는 철갑상어는 웬만한 도시에서는 한 군데씩 있는 프랜차이즈형 여관이다. 만약 돈이 있다면 피로를 풀기에 좋은 선택이 될 것이다. 이거 우리나라 게임 아니죠? 맞는데? 맞다고. 프랜차이즈. 프랜차이즈가 원래 그거잖아요. 아니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야. 수는 철갑상어라는 게 약간 그 외국어를 좀 번역할 때 무리해서 직역한 느낌이라서 맞아. 수는 철갑상어라니까. 아니야 이거 우리나라 인디 게임이야. 아 진짜? 우리나라 엄연하게 우리나라에서 만든 우리나라 인디 게임이야. 근데 왜 이렇게 외국 맞아. 우리 근데 거긴 돈 뭐- 얼마 있어? 외국 배경. 81골드요. 여관에서 자면은 체력이랑 정신력이 회복되지. 보통 그러지 않아? 응. 그래서 형 어떻게? 쉬죠 그러면? 한번 쉬죠. 돈이 부족해서 갈 수 없다라는 거 아닌가? 모험가가 성장했습니다. 근데 보너스 지금 스탯을 해도 아무런 뭔가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기분 탓이겠죠? 일단 힘부터 올려보죠. 힘을 그냥 올린다고? 싸워야 되잖아요. 아 싸우려면 부족하게 죽은 게 힘만 많아. 있으면 되나요? 에? 싸우려면 힘만 있으면 돼요? 그렇지 않아요? 때려잡을 건데. 그런가? 당신은 여관에 들어섰다. 그리고 하루 숙박료인 10골드를 지불하고 여관에서 푹 쉬었다. 다음날 당신은 개운한 정신으로 다시 모험을 시작했다. 당신은 도시의 게시판에서 개척자를 모집한다는 공고문을 읽었다. 왕국 북부의 아틀란테 산맥 너머 위개척지를 탐험하고 개척할 모험가를 모집하노라. 접수처 모험가 길드. 돈 벌어야 돼. 접수해야 접수. 접수해야지 돈 벌지 않아요? 당신은 모험가 길드에서 간단한 접수 절차를 마친 후 안내원에게서 목적지로 향하는 지도를 건네받았다. 그리고 아틀란테 산맥으로 향했다. 며칠이 지나 당신은 순조롭게 산맥을 넘어가는 고개에 도착했다. 다만 순조롭지 않은 점은 그곳을 거인이 지키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주위에는 말과 사람들의 시체가 가득했다. 그럼 지나가게 해달라고 부탁하자. 응. 오히려 이렇게 생겼어도 온순할지도 몰라요. 다져. 네, 다정한 마투남일 수도 있잖아요. 다정한 거인. 그렇죠. 지나가게 해달라! 당신은 길목을 지키고 있는 서리 거인에게 말을 걸었다. 길을 비켜달라는 말을 들은 거인은 다리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그의 주먹에는 핏자국이 아직도 묻어있었다. 물론이지. 다만 내 입을 통과해서 가야 할 거야. 뭐 직장으로 빠져나가려고? 뭐 입으로 통과해가지고 똥구멍으로 나가라고 하는 거야 지금? 아, 당연히 지지 않을까? 오 이겼어. 이겼어. 이거를 이겨? 아, 야 7% 뚫었어. 7% 뚫었어. 야, 오, 야 7% 뚫었어. 이야 대박. 오!
거인은 단말말을 지르며 앞으로 쓰러졌다. 당신은 쓰러지는 거인의 시체를 피하려 했으나 눈이 너무 깊게 쌓여 여의치 않았다. 결국 거인의 시체가 당신을 덮쳤다. 당신은 낑낑대며 거인에게 깔린 몸을 빼내려는데 누군가 말을 걸었다. 괜찮니? 혼자서 거인을 잡다니 실력이 대단하구나. 어느새 다가온 낯선 사람은 당신을 빼내주었다. 그는 기가 뾰족한 F였다. 그 F는 자신을 이렐르라고 하며 소개했다. 그는 서리 거인을 잡은 것에 감사를 표하며 포션 하나를 주고 떠났다. 포션 주고 떠났어. 오, 그래서 체력 복선이 있었던 거구나. 여기 있네. 야. 개꿀. 당신은 일정의 불황자들을 다시 만나 검은 슬픔의 묘지로 향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 당신은 검은 슬픔의 묘지라는 곳에 도착했다. 그곳은 시꺼멓고 끈적해 보이는 덤불들이 뒤덮고 있다. 에나드의 말에 따르면 묘지 가운데에 있는 석실에 보물이 숨겨져 있다고 한다. 니실이 그 모습을 보며 작게 중얼거렸다. 정글러의 직감으로 보건데 덤불이 심상치 않군. 뭔가 튀어나올 것만 같소. 그러자 볼가는 콧방귀를 끼며 도끼를 꺼내 덤불에게 휘둘렀다. 이딴 덤불 그냥 빼로! 그러나 그의 말은 채 끝맺지 못했고 그는 덤불에 휘감겨 공중에 날아올랐다. 식물은 물로 덤불을 태워야죠. 식물은 그럼 쟤 죽는데 쟤 고기방패 아직 해야 돼요? 안 아, 돼요? 뭔가? 덤불을 죽여야 되나? 그러면? 아직 고기방패 해야 돼요. 덤불을 죽여야 돼. 그래, 예, 그렇지. 우리 지금 체력도 많고. 그럼 고기방패, 컴온. 덤불 죽여요? 덤불 죽여야죠. 덤불 죽여. 당신은 시커먼 덤불을 베기 시작했다. 그것은 고통에 겨운 듯 꿈틀거리며 핏빛 액체를 흩뿌렸다. 그리고 당신에게 휘감겨 들었다. 아, 설마 이거 지겠어? 설마. 근데 아까 거인도 이겼는데. 이상하다. 아까 이겼습니다. 그렇지, 이겼다, 그렇지, 이겼다. 그렇지. 예. 검은 덤불은 땅속으로 기어들어가 버렸다. 묶여있던 볼가는 온몸에 생채기가 났지만 목숨은 건졌다. 그는 당신에게 다가와 두툼한 손을 내밀며 감사를 전했다. 이거 신살 줬구만. 고마우이. 당신은 불황자들과 함께 묘지 가운데 있는 지하 석실로 이어져 있는 계단을 내려갔다. 석실에 들어선 에나드는 랜턴을 꺼냈다. 석실의 벽에는 먼지 쌓인 거미줄이 늘어져 있었고 신비한 기하학적 문양이 새겨져 있었다. 당신과 불황자들은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갔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작은 돌문을 마주쳤다. 앞에 뭔가 기척이 느껴지요. 니실이 긴장된 표정으로 말했다. 그러자 볼가는 대뜸 문을 걷어차고 안으로 들어섰다. 아, 역시 고기방패였어. 그리고 그를 반기듯 천장에서 수많은 박쥐들이 날아들었다. 코로나 나 오늘 진정하다. 볼가는 흡혈 박쥐들에게 둘러싸여 허공으로 도끼를 마구 휘둘렀다. 뭔가 버려. 이게 고기방패인데 한 번 더 있을 거란 말이지. 버리고. 일단 고기방패는 살리긴 해야 돼요. 볼가를 구해주죠. 고기방패 버릴 수 없다. 괴성을 지르며 박쥐들에게 도끼를 휘두르는 볼가를 도와주기로 했다. 당신이 무기를 꺼내자 에나드와 니실도 어쩔 수 없다는 듯 박쥐와 싸우기 시작했다. 괜찮은 거야? 화이팅! 가자! 파이팅! 아, 볼가 버렸어야 했던 거 아닌가? 네, 이럴 줄 버렸어야 알았다. 돼. 나 이럴 줄 알았어. 볼가는 이미 바닥에 쓰러졌다. 그는 박쥐들에게 피를 빨려 미이라가 되어버렸다. 당신 에나드 그리고 니실은 박쥐떼에게 온몸을 물어뜯기며 뒤로 이어진 좁은 통로로 도망쳤다. 박쥐가 있던 공동을 지나 그 뒤로 이어진 좁은 통로를 지나 당신은 거대한 돌문을 마주했다. 돌문에는 한 명을 제물로 바쳐라 라고 적혀있고 왜? 후반부에 사람 한 명이 지나갈 만한 구멍이 뚫려있다. 이거 뭐야 선택지? 에나드를 버릴까? 에나드를 바칠까 니실을 바칠까 직접 뒤질까 힘으로 연다. 힘으로 열어야지 그럼. 42.9%인데 뭐. 힘으로 가자. 4야. 힘 14야. 우리 해볼만해. 자 킥만해 가자. 실패. 당신은 힘을 줘서 거대한 문을 밀었다. 그러나 문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아, 에나드, 니시 아니면은 혼자. 혼자 독차지할 수 있지 않나? 막 갑자기 직접 진이가 가야죠. 나타나서 갑자기 죽는 엔딩 안 나오지 않을까요? 그렇지? 몰리가. 갑자기 간다고 해도 여기서 수족과 죽지 정신력이 하나씩 가즈야, 깎이는 그런 엔딩. 가자. 어떻게 네, 직접 가요. 직접 가? 가즈야. 직접 갑니다. 네. 네. 당신은 자진해서 문 밑에 개구멍으로 들어가기로 했다. 니실은 아무 말 없이 팔짱. 팔짱을 꼈고 에나드는 당신의 어깨를 두드리며 감사를 표했다. 당신이 개구멍에 얼굴을 들이미는 순간 마치 누군가 잡아당기는 것처럼 빨려 들어갔다. 그리고 거대한 짐승의 창작 속을 기어가는 끔찍한 느낌이 당신을 휘감았다. 개구멍을 빠져나오자 흑요석으로 만들어진 관과 대리석으로 된 항아리들이 보였다. 관을 열어보니 그 안에는 골드가 가득하고 검을 끌어안고 있는 백골이 있다. 그리고 주변의 항아리 안에는 헝겊으로 쌓인 미라화된 장기들이 있었다. 여기서 홀드다. 부모를 혼자 갖고 만약에 뒷문으로 나간다 하면은 서로 싸우게 될 것 같거든요. 그죠? 아, 내가 이래서 혼자 가고 싶었는데 처음부터. 이런. 그럼 어떻게? 일단은 착한 척으로 보물을 나누죠. 몸을 나눠요? 저기 검을 들고 있다고 했잖아, 백골이. 저게 좀 신경 쓰여서요. 그럼 보물 나눕니다. 네, 나눕시다. 나눠도 백골이네. 네. 당신은 이리저리 둘러보다 구석에 위치한 레버를 발견했다. 레버를 당기자 톱니바퀴가 맞물리는 둔탁한 소리가 나며 거대한 문이 천천히 열렸다. 당신이 문을 열고 나오자 에나드와 니실은 놀란 표정을 지었다. 뭐야? 죽는 거 아니었어? 당신은 어깨를 한번 으쓱 하고는 그들과 함께 보물을 나누었다. 에나드는 아무 말 없이 묵묵히 골드를 챙겼고 니실은 당신에게 다가 감사를 표했다. 그들은 보물을 나누고 각자 갈 길을 떠났다. 자, 이제 나중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아니면 나중에 고기방패가 되거나 그러겠죠? 음. 네. 보름달이 밝게 떠오른 밤, 당신은 모닥불을 피우고 잠에 들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때 언덕 위에서 한 마리의 회색 늑대가 나타났다. 놈이 한 차례 울부짖으니 한 마리는 곧 한 무리가 되었다. 나무 위에 올라가는 게 성공률이 훨씬 높네요. 그러게. 네. 나무 위로 지금 올라가. 싸우면은 정신력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어차피 죽어. 싸워서 만약에 안 주면은, 그렇지? 근데 먹이를 준다는 뭐죠? 먹이가 있어? 저희 중에 먹이가 있었나요? 보동은 못 봤는데? 없어. 뭐 준다는 거지? 아까 이 칼 갖고 왔네. 건가? 뭐 아이템 중에 하나를 던진다는 건가? 뭔 소리야? 그거는 그냥 모르겠어. 그냥 나무 위로 올라가죠. 나무 위로 올라갑시다. 아니 왜 계속 실패를 하는 거야? 아 점투해. 텐트 뒤에 있던 나무로 올라가려 했지만 손이 미끄러지며 땅으로 떨어지고 말았다. 주위를 둘러보니 어느새 당신 주변에 회색 늑대들이 둘러싸고 있다. 그래 90%니까 이건 설마. 이기겠지? 그래 아 이겼다. 이거 졌으면은 주작이었어요. 당신은 회색 늑대들을 흠씩 두드려 팼다. 남은 놈들은 깨갱대며 달아났다. 당신은 잠시 쉬어가기 위해 마을로 향했다.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마을 어기부터 물건을 사고 파는 사람들로 북적거렸다. 그때 누군가 당신의 옆으로 스치듯 빠르게 지나갔다. 소매치기다. 그러게. 죽었 잠깐만. 죽은 거야? 선택지가 그거밖에 없었어. 아니 근데 지금 소매치기 당한 걸로 죽은 거예요? 보고 화포를 뭐지? 죽어버렸네. 뭔가 이상한데? 정신력을 훔쳤나봐. 뭔가 느낌이 좋지 않아 주머니를 확인해보니 골드 몇 개가 없어졌다. 급히 뒤를 돌아보았으나 그 사람은 이미 자취를 감추었다. 당신은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숨이 점점 멎어간다. 도르마무! 우선 살았다. 당신은 낡고 약초 냄새가 물씬 풍기는 작은 오두막을 발견했다. 그리고 그 앞에 서있던 로브를 입은 묘령의 여인이 당신을 불렀다. 무언가님, 마력이 깃든 아이템이 필요하지 않으신가요?
아, 우리 아까 100골드 받았지. 72골드에 90골드. 해야겠다. 어? 이거 팔어 씨. 오케이 됐어. 됐다. 50 됐다. 당신은 잠시 쉬어가기 위해 수북하게 쌓인 낙엽 더미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러나 당신의 엉덩이에서 딱딱한 무언가가 느껴졌다. 쌓인 낙엽을 치워보니 특이하게 생긴 바위가 보인다. 무슨 놀래. 생각을 한 거야? 아씨, 음란말. 놀래라. 잠깐만요. 뭐였어요? 음란말. 네? 당신은 사람이 북적이는 마을에서 에나드를 다시 마주쳤다. 그는 지난번에 당신과 함께 검은 슬픔의 묘지를 탐험했던 인물이다. 신세가 좀 나아졌는지 지난번보다 훨씬 말끔하게 차려입었다. 이런 데서 다시 보게 되니 반갑네. 마침 거들어졌으면 하는 사람을 찾고 있었는데 잘 됐군. 그는 당신에게 한 건 더 할 생각이 없느냐고 물었다. 설명을 일단 들어야죠. 당신은 어떤 일인지 물었다. 그는 당신을 골목의 으슥한 곳으로 데려간 다음 눈치를 살피며 입을 열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세실 레오라는 상인의 행렬이 곧 이 마을을 통과해 간다고 한다. 그 마차에는 비단이 잔뜩 실려 있고 그가 말하는 일은 이 마차에 실린 비단을 탈취하는 것이다. 예상되는 수익은 못해도 골드 1000개 정도는 될 것이고 당신에게 3마를 떼어주겠다고 한다. 그럼 300골드 정도는 된다는 거잖아. 이 왜? 상인이 나쁜 사람이야? 왜 탈취를 하는데? 아니요, 제가 볼 때 에나드가 나쁜 놈인 것 같은데요. 그쵸. 내가 볼 땐 에나드가 나쁜 놈인데? 이걸 어떡하지? 나라면 300골드는 벌 수 있다고 하는데 우리한테. 근데 에나드는 나쁜 놈이란 말이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양심적으로 행동해봤자 우리한테 딱히 이득이 된 게 없잖아요? 그럼 40%. 그래, 협상을 하자. 4달러! 4달러! 네, 협상을 하고. 4달러. 실패했어. 그러면 당신은 그에게 40%를 떼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그는 고개를 저으며 거절했다. 이봐, 난 그냥 조수가 필요하네. 자네는 그냥 일손만 거두면 되는 거야. 4말도 내가 예정을 생각해주는 걸세. 아니, 그럼 우리도 안 해 그럼. 안 해. 안 해. 안 할 거야. 더러워서 안 해. 당신은 그의 제안을 거절했다. 그는 아쉽다는 말을 남기고 떠났다. 당신은 협곡을 가로지르는 커다란 다리를 마주쳤다. 산은 비가 내린 지 얼마 되지 않아 곳곳에서 물 한 개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굵은 밧줄에 나무 판자를 엮어 만들어진 다리는 혼자서 건너기엔 충분해 보였다. 건너야죠? 싫어요. 다른 곳으로 싫어요? 가요. 다른 곳으로요? 보이니까 기분이 나빠. 그런가? 위험으로 갈 거야. 혼자 건너기에 충분해 보였는데? 당신은 다리를 건너지 않고 발걸음을 돌려 다른 곳으로 향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당신을 가로막는 한 무리의 도적을 마주쳤다. 여긴 우리 구역이란다. 10골드. 그들은 음흉한 표정을 지으며 단검을 만지작거린다. 우리 힘으로 해결하죠. 때려! 때려. 가자! 쳐! 당신은 그들에게 힘을 보여주고 길을 열어야겠다고 생각했다. 당신이 무기를 꺼내자 그들도 각자의 무기를 꺼내며 당신을 애웠었다. 가자! 야, 이걸 질 리가 없지. 그렇죠. 와, 이겼다. 당신은 길을 막아선 도적들을 깔끔하게 치웠다. 그리고 그들이 모아둔 돈을 챙겨 길을 떠났다. 역시 다리는 아니야. 그렇죠. 달달해. 자, 무료로 회 떠드립니다. 즉석회, 신선한 회. 직접 잡은 생선이면 더 좋습니다. 앳된 얼굴의 요리사가 활기차게 마을거리를 돌아다니다가 당신에게 웃는 얼굴로 다가왔다. 안녕하십니까요? 저는 이 앞에 수는 철갑상어 영화관에서 견습 요리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고등어 요리를 공부 중인데 개인적으로 매번 구매하기가 쉽지 않아서요.
요리는 공짜로 해드릴 테니 혹시 고등어가 있다면 하나 주실 수 있으신가요? 먹었는데 여기서 먹었는데 없어. 이거를 먹었는데요. 그 죄송한데 자갈치 시장에서 오셨나요? 순간 깜짝 놀랐네. 어떻게 그래서 그런 거 거 없다? 없다고 해야겠죠? 당신은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고 말했다. 견순 요리사는 아쉬워하며 멀어져 갔다. 밤길을 걸어가던 당신은 음산한 기운을 풍기는 공동묘지를 발견했다. 그리고 묘지 안에서 사람의 비명인지 짐승의 울음소리인지 모를 무언가의 울부짖음이 들렸다. 협. 난 지나가고 싶은데. 네, 아까처럼 엑소시스트 그거 2차 엑소시스트 될 것 같은데요. 지나쳐? 지나쳐? T? T. 지나칩시다. 티. 당신의 걸음을 재촉하며 공동묘지를 지나쳤다. 당신은 낡고 약초 냄새가 물씬 풍기는 작은 오두막을 발견했다. 그리고 그 앞에 서 있던 로브를 입은 묘령의 여인이 당신을 불렀다. 모험가님, 마력이 깃든 아이템이 필요하지 않으신가요? 이상해. 늙은 묘령이 사람. 뭐야? 늙은 사람 정신력 퓨전이다. 오, 냉큼 맞아. 샀습니다. 냉큼. 딱히 뭐 살만한 게 없네. 그럼 나가죠 그냥. 정신력 폭삭 샀으면 일단 본전 뽑은 거야. 응. 맛있죠? 지금 하나 먹을까? 아니면 좀 이따 먹을까? 네, 먹어요. 마이짱! 한 남자아이가 예티에게 열매를 던져주고 있었다. 예티는 그것을 받아 먹었다. 예티는 산을 헤매는 모험가들을 습격하는 것으로 알려진 몹시 위험한 몬스터이다. 아이는 순진한 미소를 지으며 그런 몬스터와 놀고 있는 것이다. 당신이 다가가자 아이가 당신에게 물었다. 현영은 모험가님, 제 친구예요. 너무 귀엽죠? 한번 쓰다듬어 봐요. 아이예요? 선생님 도망가겠네. 나 안 할래. 다른 사람이 해봐요. 저 저기 누구냐? 우리 팀장님이 좀. 제 친구예요. 너무 귀엽죠? 한번 쓰다가 봐봐요. 쓰다 듬으면 안 될 것 같고 뭐 몬스터는 위험하다고 한번 이렇게 경고를 하죠. 맞아, 얘기해줘. 네. 괜히 목숨 걸고 쓰다듬을 필요 없어. 아저씨가 뭘 알아? 우리 누누는 안 위험해요. 아이는 씩씩거리며 떠나갔다. 그리고 그 뒤를 예티가 졸졸 따라갔다. 당신은 갈림길에 도착했다. 갈림길 중간에 세워져 있는 표지판의 내용에 의하면 왼쪽 길은 가까운 마을까지 빨리 갈 수 있지만 험한 길이었고 오른쪽 길은 왼쪽 길보다 느리지만 걷기 편한 길이었다. 아까 똑같은 약간 모험 가자. 네. 나는 멈출 수 없다. 모험가의 길. 모험 가자. 갑니다. 실패. 실패. 당신은 빠르지만 아. 험한 길로 가기로 했다. 길은 당신의 예상보다 더욱더 거칠었고 가시덤불에 찔리고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느라 곳곳이 상처투성이가 된 끝에 당신은 간신히 가까운 마을에 도착할 수 있었다. 으아! 당신은 넓게 펼쳐진 밭을 지나다 굵직한 목소리로 울리는 비명을 들었다. 소리가 들리는 곳을 바라보니 몇 명의 농부들이 당신에게 달려오고 있다. 그들은 밭을 마구 휘저으며 정신없이 달리고 있는데 자세히 보니 벌들에게 쫓기고 있는 모양이다. 벌이면은 만약에 잘못하면 여기서 독 걸릴 수도 있고 막 그런 거 아니야? 뒤지는 건 PT. T PT? T. 네. 티. 당신은 농부들과 벌떼가 가까이 오기 전에 재빠르게 도망쳤다. 그들의 비명이 점점 멀어졌고 어느덧 들리지 않게 되었다. 희생했어. 농부들. 농부들 안녕. 되었어. 당신은 꼬리에 불이 붙은 채 사방팔방 날뛰고 있는 닭을 발견했다. 그 닭은 기묘한 문자를 가득한 머리를 차고 있다. 이건 또 뭐죠? 이거 저주를 풀어준다. 이거 능지인데 이거 능지 테스트인데. 아, 이거 먹고 만지면 근데 내가 도저히- 그것보다 제일 시급한 건 불을 끄는 건가? 그렇긴 불을 하겠네. 먼저 끈 다음에 목걸이를 벗기는 게 맞지 않나요? 꺼봐. 네. 야, 불을 꺼볼게요. 버리면은 그냥 치킨 되는 건데 얘. 꺼봅니다. 네.
당신은 불을 끄기에 다양한 방법을 시도했다. 흙으로 닭을 덮어보기로 하고 계곡물에 담가보기로 했다. 그러나 불은 꺼지지 않았고 닭은 불길에 휩싸여 숯덩이가 되어버렸다. 당신은 닭이었던 것을 두고 걸음을 옮겼다. 치킨도 못 먹게 됐어. 아, 저런. 좀 배고파. 적당히 익었으면 치킨으로 먹었을 텐데. 당신은 한 남성에게 혼나는 듯한 여성을 마주쳤다. 이봐요, 도와주세요. 그 무언가는 겁에 질린 채 당신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그리고 남성은 어금니를 깨물며 말했다. 끼어들지 말고 가던 길 걸어. 당신이 질문하자 남자는 으르렁거리며 당신을 노려봤다. 그리고 겁먹은 표정의 여인이 물음에 답했다. 뱀파이어예요. 그가 제 피를 빨려고 하는 거예요.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남자는 그녀의 멱살을 더 세게 그어쥐었다. 그는 눈에서 붉은 빛을 뿜어내며 그녀를 노려봤다. 너 감히 어떻게? 뭔가를 구해줘야 되지 않을까? 구해줄까? 네. 구해줘요? 네. 아, 나 이거 못 잡을 것 같은데. 됐어. 우리는 어차피 3번의 기회가 있습니다. 당신은 뱀파이어를 처치하고 위기에 빠진 여인을 구해주기로 했다. 무기를 꺼내자 뱀파이어도 날카로운 손톱과 송곳니를 드러내며 으르렁거렸다. 피가 모자라. 피. 뭔데요? 이길 수 있을까? 10%도 이겼다. 어차피 이거 가차예요. 어차피 30%도 가차고 10%를 우리 이겼어 나. 아까 우리 8% 깼잖아. 예, 그쵸. 자, 가볼게요. 네. 네. 확률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네, 이미 있었어요. 아, 실패. 당신은 뱀파이어에게 흠씬 두들겨 맞았다. 꺼져. 우리 사이에 끼어들지 말고. 그의 축갱령에 당신은 비틀거리며 그곳을 벗어났다. 아쉽다. 어느 마을 근처를 지나가고 있을 때였다. 한 꼬마아이가 여러 명이 다른 꼬마들을 거닐고 거들먹거리며 말했다. 어이, 뭐만가? 이리 와봐. 우리랑 놀아줘. 그 꼬마아이는 다른 아이들과 다르게 비단 옷을 입고 있다. 아마도 꽤 높은 집안 자제인 모양이다. 다른 아이들은 그 아이의 비위를 맞춰주며 비굴하게 해실거리고 있었다. 이거 박는다. 어디 꼬마가 건방진 꼬마가. 정신력 올랐어. 당신은 비단 옷을 입은 아이를 쥐어박았다. 그는 잠깐 어안이 벙벙한 표정을 지었다가 울음을 터뜨렸다. 주변의 다른 아이들은 놀란 듯 당신을 쳐다봤다. 누구 봐? 아이들은 겁에 질린 표정으로 뿔뿔이 흩어졌고 당신은 잠시 멈췄던 걸음을 다시 옮겼다. 누가 보라는 사람 정말 안 무섭거든. 인정. 두고 보자고 하는 사람 치고 무서운 사람 없었겠니? 맞아. 당신은 작은 도시의 바깥쪽에 위치한 대장간을 발견했다. 그곳에서는 누군가 쇠를 두드리는 열기와 소리가 흘러나온다. 강화인가요? 불러야지. 강화 이벤트? 아니지. 탱구의 아. 타이밍. 씨. 대장간에서 뭐 강화는 없나요 여기? 내 탭이 영. 아 이런 거 좋지. 이런 거 좋지. 오, 좋다 좋다 좋다. 할버드? 아니야. 이거 가야지. 네, 그거 가야죠. 이제 그거 버리고. 장착. 이거 트렌드였어. 트렌드였네? 오히려 저 낮아졌는데요? 1 낮아졌어. 1. 아까 당신은 사막의 오아시스 근처에 세워진 세라지아라는 도시에 들렸다. 이곳은 낙타를 탄 행상인들이 많이 오고 가는 무역 거점으로 비가 잘 오지 않은 기후 자체는 그리 덥지 않았다. 당신은 여느 마을에 들렸처럼 공고 게시판을 살폈다. 그러던 중 가장자리에 붙은 아주 낡은 지도를 발견했다. 지도에는 아무런 설명도 적혀있지 않았으며 그저 목적지를 향하는 표시만 그려져 있을 뿐이다.
챙겨야죠. 땡겨야죠. 네. 당신은 목적지만 그려져 있는 지도에 흥미가 동했다. 그리하여 당신은 낡은 지도에 표시된 무엇이 있는지도 모르는 곳을 강을 따라 걷던 당신에게 한 남성이 헐레벌떡 달려왔다. 그는 거친 숨을 몰아치며 부탁할 것이 있다고 했다. 아, 무언가님요! 제발 좀 도와주셔요! 그의 말에 따르면 사하간? 사하긴. 사하긴들이 나타나 그의 그물과 그물? 낚싯대를 부쉈고 그의 그물과 낚싯대를 부쉈고 그는 겨우 그들에게서 도망쳤다고 했다. 그래서 그는 삶의 터전을 되찾을 수 있게 도와달라고 했다. 보상에 대해 말해보자. 이게 뭔가야? 상부터 먼저 알아봐야지. 저희는 자원 당차장이 아니에요. 에이. 성공했다. 보상이요? 돈이라면 조금 이슈. 그는 난색을 표하며 더듬더듬 말했다. 그러고는 주머니에서 골드 몇 잎을 꺼내 당신에게 보여주었다. 그것은 약 10골드 정도로 그는 이것이 전부라고 말했다. 당신이 살짝 인상을 쓰자 그는 당신에게 돈을 건네주고 의뢰를 완료하면 나중에 더 주겠노라 약속했다. 우리 너무 속물 같은가요? 좀 날강도 같죠? 이게 겨우 이것뿐이야 뭐 이런 거 아니야? 당신은 그의 부탁을 들어주기로 했다. 그를 따라 해변의 허름한 집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박살난 낚싯대와 그물만이 남아있었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다. 아이고, 아무래도 늦었나봐요. 하지만 놈들이 필시 또 올 거구만요. 미끼를 넣고 기다리는 게 어떠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미 10골드로 먹었는데 미끼 넣고 한번 기다려보자. 입 싹 닦고도. 10골드. 기다려보자. 네, 10골드 그거. 당신은 피 묻은 고깃덩이를 물가에 놓아두고 기다렸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사악인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기습하자. 기습! 그렇지. 놈들은 미끼에 정신이 팔려 당신이 접근한다는 것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당신은 조심스럽게 놈들에게 다가가 한 녀석의 목을 찔렀다. 놈은 눈알을 뒤집으며 절명했고 나머지 놈들이 개성을 지르며 당신에게 달려들었다. 이거는 그냥 이기는데 이거? 이건 눈 감고 싸워도 이긴다는 뜻이겠지. 이긴다. 사악인들은 죽은 채 바닥에 널브러졌다. 어부는 눈물을 흘리며 당신에게 고맙다고 거듭 인사했다. 그리고 꼭 보답하겠다며 며칠 후에 다시 와달라고 말했다. 아니 아까 10골드밖에 없는 사람이 며칠 후에 다시 오겠다는 건 뭐야? 며칠 후. 며칠 후 바로 있어. 며칠 후. 오. 오. 왜 이렇게 많이 줘? 대박. 당신은 며칠이 지나 그 어부를 다시 찾았다. 그는 얼굴에 미소를 띠며 당신을 반갑게 맞았다. 그는 당신이 아니었다면 굶어 죽었을 것이라며 다시금 당신에게 감사를 전했다. 그리고는 품에서 작은 주머니를 꺼내 건넸다. 주머니에는 약간의 돈이 들어있었다. 게다가 그는 당신을 집으로 초대해 나름대로 준비한 식사를 대접했다. 당신은 그에게 음식을 얻어먹고 다시 모함을 떠났다. 한 마을의 외곽에 다다른 당신에게 예상치 못한 소리가 들려왔다. 거칠게 씩씩거리는 소리와 무엇인가가 부서지는 소리였다. 요란한 소리가 나는 곳으로 가까이 간 당신은 흥분한 레이저 부어가 이리저리 날뛰며 울타리들을 부수고 있는 모습을 딱들였다. 당신을 발견한 레이저 부어는 강하게 콧김을 내뿜었고 이내 당신을 향해 돌진해 왔다. 아, 이거 힘싸움이다. 네. 팀이면 뭐 우리가 자신 있어. 들어와! 당신은 달려오는 레이저 부어를 향해 마주 달려나갔다. 눈탁한 소리와 함께 당신은 튕겨져 나가며 낙에 굴렀다. 이게 뭐지? 잠깐만. 이게
이게 우리가 너무 비실비실한 애를 우리가 너무 역시 티라미수. 아니 티라미수 왜 그래? 근데 이것도 이겼어. 뭐지? 레이저 부어는 비틀거리더니 조용히 쓰러졌다. 쓰러진 레이저 부어는 더 이상 움직임이 없었다. 계속하기. 당신은 길을 잃고 헤매고 있던 약초사를 마주쳤다. 아, 반가워요. 꼼짝없이 주는 줄 알았네. 그는 며칠 헤맨 것 같은 초췌한 몰골을 하고 있다. 스토리 뺐다. 뺏을까? 야, 소지품을 뺏는다. 그래도 이거 나중에 엔딩으로 도종 엔딩 나오는 거 아니야 막? 이거 내가 미리 말씀드리면 이게 성향이 있어요, 여러분. 성향이 아. 있어. 네, 근데 우린 중립이잖아요. 네, 중립이지. 네. 일단은 그러니까 너무 착한 것도 아니고 너무 나쁜 것도 아니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일단은 뭐 무시해, 노인분이니까 무시해. 불쌍하니까 도와줘요 한번. 한 번은 도와줍시다. 당신은 그에게 마을로 돌아가는 길을 알려주고 약간의 돈을 쥐어주었다. 그는 당신에게 고개를 깊이 숙여 감사를 전하고 길을 떠났다. 아이고 잘해 고맙구만. 젊은 청년 고마워이. 갚아. 그거 이자까지 쳐서 19유로 갚아. 좋네. 당신은 이름 없는 산속에서 폐허가 된 유적을 발견했다. 그곳에는 다 무너져가는 벽에 거대한 철문과 그것을 지키는 아이언 골렘이 서 있었는데 그 문과 석상은 흐릿하게 번져 두 개를 보였다. 당신이 피곤한가 싶어 눈을 비볐으나 아무리 눈을 비벼도 그것은 흐릿하게 번져있다. 들어가야지. 자, 가야지. 가자. 상대는 아이언 골렘인데 괜찮겠어? 에이 뭐 어때요? 저희 가자. 룩바꾸야 룩바꾸. 당신은 골렘이 지키고 있는 문에 가까이 다가갔다. 그러자 흐릿하게 번진 두 개의 골렘의 입을 열었다. 두 골렘의 목소리가 겹쳐서 들렸다. 우리 중 하나는 항상 거짓을 말한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항상 진실을 말한다. 한쪽의 문은 너에게 쓸모 있는 것을 선물할 것이다. 다른 하나는 너에게 쓸모 있는 것을 가져갈 것이다. 너는 어떤 문이 쓸모 있을지를 알기 위해 단 한 번의 질문만 할 수 있다. 이거 닥치고 우리가- 닦고. 네? 우리가 고를 수 있는 거죠? 질문을 하면은. 근데 이거 다 아니 뭔지 알까? 그건 안. 근데 그게 아니라 어. 보면은 지혜와 지능이 이 스탯이 개판이라 가지고 성공률이 현저히 낮아. 그러니까 얘가 알아서 하는 거지 우리가 고르는 게 아니야. 우리가 고르는 게 아니고 이 티라미수가 골라야 되는 거야. 그럼 닥치고 덤벼야지. 아 진짜 괜찮아. 그냥 차라리 보석 2개 써도 되지 않아? 어쩌겠어. 그냥 보석 2개 써도 되지 않아? 아 그래? 그럼 그렇게 해요. 알려주죠 그러면. 정답을 알려줘. 당신은 보석을 각각의 골렘에게 건네주고 정답을 알려달라고 했다. 그러자 강철로 만들어진 골렘들은 대답 대신 왼쪽의 문으로 보석을 먼저 넣었다. 역시 골렘들도 돈을 안 해. 그러니까 왼쪽이겠지 그럼. 왼쪽으로? 설마 얘가 저거겠어? 뻥을 치겠어? 문을 들어선 당신은 넓디 넓은 초원에 티테이블 하나를 펼쳐놓은 누군가를 만났다. 그는 마치 안개를 묻혀 사람의 형상으로 만든 것 같이 반투명했고 크고 튀어나온 턱과 앞니를 지녔다. 그를 관찰하던 중 그의 목소리가 당신의 머릿속에 울렸다. 안녕하네. 어서 와서 이리 앉겠나. 그는 곧바로 손가락을 튕겼다. 그러자 순식간에 당신은 그와 마주 앉게 되었다. 반갑네 모험가여. 자네의 영특함에 박수를 보냈네. 그런 의미로 작은 보상을 주겠네. 그는 앞에 놓여진 홍차와 녹차를 당신에게 밀어주었다. 저는 녹차파입니다. 저는 홍차파인데. 저는 녹차를 좋아해서. 저는 처먹파입니다. 저는 커피파. 아 이거만 답이 없잖아요. 생각해봐. 녹차가 저거 막 저런 거 아니야? 색깔? 막 홍차는 힘이고 뭐 녹차는 질식 뭐 이런 건강 뭐 이런 거 아니야? 그런가? 녹차? 네.
지혜 1하고 정신력 1을 같이 올려줬네. 아. 그렇지. 있으면 좋죠. 예. 아 이게 우리가 3포인트당 이게 1로 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혜를 올리면서 이게 같이 그냥 올라간 것 같아. 아, 좋다. 당신은 시원한 녹차를 골랐다. 시원한 목 넘기는 뇌까지 차가워진 기분이었다. 당신은 머리가 한결 가벼워지는 느낌이 받았다. 잘 가실게. 자네가 원하는 것을 이루길 바랐네. 반투명한 오크가 작별을 고하자 당신은 어느새 원래의 산으로 돌아와 있었다. 그리고 언제 있었냐는 듯 골렘과 문은 사라져 있었다. 그러면 지금 체력 약을 먹을까요? 하나 있으니까. 어차피 툭한 먹으니까. 그러니까. 이 딸기맛 포션. 딸기. 됐습니다. 스트로베리. 좋았어. 완전 망. 모험 계속하기. 네, 깔끔하다. 당신은 화를 잔뜩 짊어매고 가는 허름한 차림의 노인을 마주쳤다. 그의 얼굴은 60대 70대 사이로 아까랑 똑같아가지고 네, 아까랑 똑같은 거 맞아요. 아까 똑같은 거 많아. 그렇으나 그의 몸은 작고 단단한 근육들로 빚어져 있다. 그는 당신을 발견하고는 바로 화를 내며 말했다. 뭐야? 활 살 거야 말 거야? 이번에도 물건을 한번 보죠.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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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고등어도 있고. 돈 없다 이거. 고등어. 고등어랑. 참돔. 요건 체력이랑 정신력 두 개 올려주네. 오, 이거는 완전 좋은데. 오, 이거다. 빨리. 구매. 참돔. 참돔, 역시 참돔. 바다 고양이의 비늘. 기능이 있다? 아까 전에 그 바다 고양이 어. 만약에 낚았으면은 얘를 주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일종의 퀘스트템이네. 일단 얘 한번 사볼까요? 30골드밖에 안 하는데. 오케이. 뭐 나중에 필요할 수도 있잖아. 자 넘어가요. 네. 해가 서쪽으로 넘어가는 시간. 당신은 언덕 위에 만들어진 도시 일루아르에서 밤을 지낼 곳을 찾고 있었다. 그때 당신의 귀에 긴 한숨을 내쉬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 한숨 소리는 뒷골목에서 홀로 술을 마시는 중년 남성이 내는 것이었는데 그는 당신과 눈을 마주치자 더 깊게 한숨을 내쉬었다. 일단 물어는 봐야죠. 어구를 걸었으니까. 당신의 물음에 그 중년 남성은 기다렸다는 듯이 당신에게 다가왔다. 그리고 붉어진 눈시울을 비비며 말했다. 아무래도 내 아내가 의심스러워 견딜 수가 없다네. 잠깐 들어오겠나? 그는 바로 옆에 있는 수면 철갑상으로 당신을 안내하여 구석진 자리에 앉았다. 그리고는 주방으로 들어가 술과 마른 안주를 꺼내왔다. 나는 번원일세. 보시다시피 이 여관을 운영하고 있다네. 낮부터 이른 아침까지 눈코 뜰 새 없이 말이야. 그의 말대로 손님들로 여관은 매우 북적였다. 맥주를 들이켠 여관 주인은 잔을 내려놓고 다시 말을 이었다. 아내는 나랑 다르게 참 예쁘장하게 생겼어. 나 같은 못난이한테는 과분하다고 생각했지.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집은 더 엉망진창이 되어가고 하나뿐인 아이도 똑바로 안 챙긴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네. 아무래도 다른 놈과 눈이 맞지 않았나 싶어. 그래서 그는 자신의 아내가 다른 남자와 정을 통하고 있다는 의심이 든다며 그의 의심이 맞는지 아닌지 확인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부탁했다. 네가 선택이다. 네가 고르는 마누라다. 악강보 이게 뭐다. 악으로 버텨라. 야, 서로 사랑을 하니? 이것도 웃겨. 서로 사랑을 하니? 부탁 들어줘야죠. 네. 콩가루 지방이네. 그는 당신의 대답을 듣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고맙네. 저기 언덕 위에 초록색 지붕이 내 집일세. 그 근처에서 내 집을 잘 지켜봐주게. 다른 놈팡이가 드나드는지 아닌지 말이야.
이건 선금일세. 성금도 주고. 마르마침 버논은 당신에게 골드를 건네주고는 다시 한숨을 내쉬며 주방으로 들어갔다. 그의 집은 여관에서 30분 정도 거리에 있었다. 언덕 위에 지어진 집은 엄청 넓은 대저택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딱 보기에 화려하게 지어진 게 꽤나 값 비싼 집으로 보였다. 어떻게 할까요? 만나러 가자. 우리 지금 만나. 잠복해야 되는 거 아니야? 잠복해. 잠복? 꼬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뭘 꼬셔요? 벽궁? 벽궁? 에, 잠복합시다. 당신은 버논의 집 근처에서 잠복을 시작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문이 열리며 버논의 아내로 보이는 여인이 집을 나섰다. 그녀는 곧장 언덕 아래로 걸어가기 시작했다. 당신은 사람들 사이에 섞여 그녀를 뒤쫓았고 그녀가 도시 바깥쪽에 허름한 오두막으로 들어가는 것을 목격했다. 그 오두막은 붉은 빛을 띠는 소나무들로 지어졌고 주변에는 칼을 가는 숫돌과 곡물의 가죽을 널어놓은 건조대가 있었다. 당신은 오두막에 붙어서서 가만히 귀를 기울였다. 그리고 민망한 소리가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뭘까? 어. 무슨 소리일까? 모르겠다. 개껌님, 소리가? 개껌님. 직관. 너무 막장이다. 갑자기. 모르겠다. 갑자기 한국식 막장 드라마가 됐다. 직관할래요, 직관. 어떻게 할까? 번호를 불러올까? 현장을 덮칠까? 직관. 현장을 덮어야죠. 번호는 불러오면 늦을 것 같아. 아, 갑자기 왜 이러냐 또? 그렇고 그런 장면은 설마 일러스트로 안 나오겠지. 됐다. 당신은 낡은 오두막의 문을 발로 걷어찼다. 오두막의 문은 너무나도 쉽게 열렸고 그 안에서 당신은 버논의 아내와 오두막의 주인으로 보이는 남자가 뒹구는 것을 똑똑히 목격했다. 자, 직관! 너무 좋아. 아, 너 당신 누구야? 버논의 아내는 새된 목소리로 소리쳤고 남자는 서둘러 바지를 걸쳤다. 달고 왔으니 바른 대로 불어! 어떻게?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냥 바른 대로 불어야 되지 않을까? 번호의 부탁으로 왔다 하면 시침이 될 것 같죠? 이럴 때는 강경하게 나가야 술술 불지 않을까? 어른의 부탁이라고 하면 돈 주지 않을까? 성공했다. 당신은 버논의 아내에게 모든 것을 알고 왔고 바른 대로 털어놓으면 목숨만은 살려주겠다고 위협했다. 그러자 그녀는 잔뜩 겁에 질린 표정으로 말했다. 한 번만 제 얘기를 좀 들어보세요. 저로 이러는 이유가 있어요. 그녀는 자신이 바람을 피우게 된 경위를 줄줄 늘어놓았다. 어쨌든 그녀는 바람을 피웠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이 일은 제 남편에게 비밀로 해주시겠어요? 당신이나 큰 상관도 없잖아요. 제발 이렇게 부탁드릴게요. 저는 그 무식한 사람이 알면 절 정말 죽여버릴 거예요. 그녀는 당신의 입막은 비용으로 100골드를 제시했다. 들어줘. 불떡을 들어주겠다. 자, 잘하다. 여러분의 선택은 빠밤 빰빠밤 짭짤. 빰빠밤 빰빰. 130골드. 아, 짭짤해. 맞아, 잘하네요. 편하죠. 자, 130. 자, 먹 냠냠하겠습니다. 네, 미안. 잘 먹겠습니다. 당신은 그녀의 부탁을 들어주기로 했다. 여인은 감사를 표하며 당신에게 약속된 골드를 건네주었다. 그리고 당신을 앞세워 버논이 기다리는 수는 철갑상으로 향했다. 잠시 후 당신은 버논의 아내와 함께 수는 철갑상호에 도착했다. 주방에 있던 버논은 당신과 아내를 주방 안쪽으로 안내. 그는 아내와 당신을 번갈아 보면서 입을 열었다. 둘이 같이 오다니 예상 외의 일이로군. 그러자 아내는 대뜸 불같이 화를 내며 소리쳤다. 당신, 내가 집에서 어떻게 사는데 이렇게 의심할 수가 있어? 쟤 왜 그래? 버논은 아내의 일간에 당신의 눈을 바라봤다. 그는 당신의 대답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다. 자, 139 여기서 잘 보셔야 됩니다. 자, 버논은 자, 130 골드를 했는데 아내를 바라핀 게 맞다라고 해버리면은 자 어떻게 될까요? 130 골드 받고 딱 뜯는 거야 이거 지금. 아니 근데 이게 뭐야, 얘는 바람핀 게 맞아. 그러니까 우린 참교육을 지금 시킨 게 된 거예요. 130골드는 130골드를 받고
얘는 아무튼 잘못한 게 맞고 지금 여기서 그 법에 이제 정의로운 철퇴를 우리가 휘두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양심이랑 상관이 없어요. 이건 참교육 시킨 게 맞습니다. 방패 얻었어. 했어. 당신은 버논의 아내와 했던 약속에도 불구하고 버논에게 진실을 털어놓았다. 그의 아내는 눈을 동그랗게 뜨며 못하는 소리를 뱉었다. 어쩔 줄 몰라 하며 허둥대던 그녀는 바락바락 소리를 지르며 당신이 거짓말을 한다고 했다. 그러나 버논은 그녀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다. 맥주를 한 모금 마신 버논은 가게 유리창이 깨질 정도로 소리를 질렀다. 아, 이거 소리 질러야 되네. 당장 나가! 내 눈 앞에 다시는 뛰지 마! 버논의 아내는 그의 바짓단을 붙잡고 울면서 매달렸으나 그의 마음은 이미 차갑게 식어버린 뒤였다. 종업원들이 다가와 그녀를 가게 밖으로 내쫓아버렸고 뒤이어 버논은 당신에게 보답이라며 벽에 걸려있던 방패를 건네주었다. 그리고 손에 끼고 있던 반지도 빼서 당신에게 주었다. 버리든 말든 마음대로 하게. 어쨌든 도와줘서 고마웠네. 그는 복잡한 표정을 지으며 자리에 앉았고 당신은 그런 버논을 뒤로한 채 여관에서 빠져나왔다. 아주 좋은 선택이었어. 아, 이거 100골드짜리예요. 오. 달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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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잠시 작은 마을에 들른 당신은 여비의 별 요량으로 일거리를 찾았다. 하지만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일거리를 알아봐도 이미 다른 모험가가 받아갔거나 당신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들 뿐이었다. 한음수 없이 당신은 술집에서 맥주를 시키며 뒤늦은 여유를 즐기기로 했다. 그런데 그 순간 바깥에서 소란이 들려왔다. 무슨 일인가 싶어 당신이 바깥으로 나가보니 피를 흘린 채 쓰러진 모험가가 있었다. 부디 동료를 좀 구해주시오. 무시한다. 에? 무시한다. 무시하자 우리. 무시하죠. 귀찮아. 나 지금 뒤늦은 여유를 느끼고 있는데 왜 무시해? 진짜. 난 내 여유를 즐길 거야. 자, 개껌님 무시. 자, 부팀장님 무시? 네, 무시. 팀장님은? 나는 뭔 말인지 궁금한데? 자, 2대1로 무시하겠습니다. 에이씨, 어차피 내 얘기는 상관없잖아요. 나한테 왜 물어본 거야? 묻고 싶었어. 당신은 슬그머리 자리로 돌아와 앉았다. 그리고 남겨두었던 맥주를 다시 들이켰다. 몇몇 사람들이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에게 다가가 도와주겠노라고 말을 하고 있었으나 당신은 그곳에 신경을 끄기로 했다. 신은 잠시 쉬어가기 위해 수북하게 쌓인 낙엽더비에 철썩 주저앉았다. 그러나 당신의 엉덩이에서 딱딱한 무엇인가가 느껴졌다. 쌓인 낙엽을 치워보니 특이하게 생긴 바위가 보인다. 그거네요? 근데 상관없는데. 괜찮아. 경험치 올랐어. 당신은 손으로 땅을 더듬어 더 푹신한 곳을 찾아 엉덩이를 붙이고 앉아 쉬었다. 괜찮아죠. 우리 저기 뭐냐. 네. 이거 경험치가 있기 때문에. 괜찮아. 오케이. 길가의 작은 조각상 앞에 사람들이 모여 기도를 올리고 있었다. 당신이 위안한 표정으로 바라보자 한 루파가 저 조각상으로 말할 것 같으면 우리를 돌봐주는 수호신을 기리는 조각이란다. 너도 정성껏 기도를 드리면 축복을 내려주실지도 모르지. 조각상에 부순다. 자, 고르시지요들. 이게 성공할 가장 높은 걸 한번 골라보는 게. 깜짝이야. 놀라라. 어때? 조각상 부숴? 조각상을 부신다? 부숴. 없네. 부숴. 힘스탯 올랐어. 당신은 조각상을 있는 힘껏 후려쳤다. 조각상은 산산이 부서져 내렸고 그것에 담겨있던 신비한 기운이 당신에게 스며들었다. 기도를 하던 사람들은 화들짝 놀라 당신을 노려봤다. 당신이 머쓱해져서 도망치듯 다른 곳을 향했다. 근데 힘이랑 경험이랑 올랐네. 하면 됩니다. 당신은 누군가 야영을 했던 흔적을 발견했다. 잠시 쉬어갈 수도 있을 것 같다.
지금 휴식하면은 어차피 휴식을 의미가 없을 것 할 같아. 없는 할 일이 없네. 그냥 지나가죠. 오늘 지금 망땅이다 진짜. 당신은 누군가 썼던 야영지를 지나쳤다. 이러다 엔딩 보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이것도 그냥 넘어갈게 그냥. 네. 그냥 넘어가죠. 넘어가요. 아, 갑바. 아, 400골 됐어. 근데 이거 빼면은 한대코드에다가 이게 금액이 나오지. 아 당신은 풀과 나무가 빽빽히 우거진 정글을 거닐고 있었다. 그때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내는 여러 그루의 나무를 발견했다. 그 나무들은 아치형으로 서로 얽혀 다른 세계로 가는 입구처럼 보인다. 시공의 폭풍. 여기서 여기서 갑자기 다른 세계? 이세계물 가는 건가요? 여기도 이세계인데 또 다른 이세계야 그럼 거기는? 여기서 트럭 나오는 거 현실 아니죠? 얘기로 돌아오는 거 아니야, 막? 여기서 트럭 나오는 거 아니죠? 갑자기 그러면 막 찾길. 얽힌 나무를 살펴본다? 살펴볼까요, 우선? 네, 살펴보고 그 다음에 결정을. 얽혀있는 나무에 글귀가 적혀있었다. 맞춰봐라. 나는 나뭇잎으로 된 머리칼을 지녔다. 이 앞에 숨겨져 있는 무엇인가와 관련이 있는 퀴즈 같다. 돌진! 자, 들어가자. 그냥 가자! 들어가자. 들어가. 당신은 알 수 없는 이끌림에 끌려 입구로 들어섰다. 길을 따라 1시간 정도 걸어갔을 때 당신의 눈앞에 세 갈래의 길이 나타났다. 왼쪽 갈림길의 입구에는 단풍나무, 가운데 갈림길의 입구에는 물풀의 나무, 오른쪽 갈림길의 입구엔 떡갈나무가 있었다. 아 아까 전에 그거랑 관련이 있는 것 같죠? 나는 나뭇잎으로 된 머리카락을 색깔 뭐 이런 지녔다. 거? 어. 나뭇잎으로 된 머리카락을 지녔다고 하는데 응. 그럼 떡갈나무인데? 이건 물풀의 나무는 잘 모르겠어. 무슨 나무인지. 단풍나무는 아닌 것 같죠? 물풀이 아니면 떡갈나. 단풍나무는 아닌 것 같아. 예. 나 네이버에서 떡갈나무. 예. 네이버에서 나뭇잎으로 된 머리카락을 하니까 낙엽처럼 떨어지는 머리털을 어? 낙엽처럼 머리카락이 우수수 떨어진다면 어이. 뭐야? 야 이씨 갑자기 탈모가 나오네? 네이버 이씨. 자, 물풀에 나무 갈게요 그러면은. 네. 네. 당신은 물풀의 나무가 있는 갈림길로 향했다. 한참을 걸어가니 누군가 킥킥대는 웃음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어느새 숲의 밖으로 나오게 되었다. 아니었던 것 아닌 같아요. 건가? 뭐지? 어. 아닌 건가 같아. 아닌 것 같다. 비웃네? 와우. 아무것도 없는 모래 위에서 당신은 힘겹게 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피어오르는 아지랑이와 뿌려지는 햇빛이 당신을 뜨겁게 하는 것 같았다. 수통의 물도 이젠 거의 남지 않았다. 네, 당신의 눈에 뭔가 아른거리는 게 보였다. 빨리 가야겠죠? 가까이 가봅시다. 네. 당신이 본 것은 꽤 커다란 모래더미였다. 그것은 예상보다도 훨씬 빠르게 다가왔고 이내 거대 개미가 모래를 뒤집으며 등장했다. 네, 개미 주제. 거대 개미는 뜨거운 모래 위에 뒤집어진 채로 죽음을 맞이했다. 당신은 삐죽삐죽한 초록머리의 드워프 머베가 나무에 매달려 있는 것을 발견했다. 나무 밑에는 거대한 갈색 곰이 초록머리를 바라보며 나무를 긁어대고 있었다. 드워프는 노란색의 커다란 꽃 넝쿨을 손에 쥔 상태로 당신을 향해 팔을 흔들었다. 어이 떨어질라! 그는 팔을 흔들다 떨어질 뻔하며 소리쳤다. 아까 머시룸 베놈 뭐 지금 체력도 망땅이고 정신력도 망땅인데 처치해보. 가자 무서울 게 뭐가 있어. 가자. 볼까요 바로? 네. 오. 그렇지. 당신은 나무에 매달려 있는 이 머베를 돕기 위해 갈색 곰을 처치하기로 했다.
당신은 갈색 곰을 쓰러뜨렸다. 나무에 매달려 있던 그가 재빠르게 내려오며 반가운 얼굴로 인사를 건네었다. 아이고, 이거 빛을 졌구만. 그는 반가운 얼굴로 당신에게 감사 인사를 건네었다.